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배치를 했어요. 배치를 했다가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또 해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청원경찰이 이제 해임과 퇴직제도 해가지고 있는데, 먼저 해임이 있네요. 해임은 자르는 거죠. 자르는 거. 그래서 이제 자르는 건데, 바로 이제 뭐다 면직이 있네, 먼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면직이 있는데, 일단 면직은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물론 절대로 안 된다가 아니라 의사에 반해서도 법에 규정돼 있으면 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의사에 반해서 면직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의 신분 보장을 위해 의사에 반한 면직은 금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내용을 보시면,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그러니까 면직 사유가 나와 있죠. 형의 선고, 그다음에 징계 처분, 그다음 뭐다?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으로 자 쭉 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때, 그렇죠? 이런 거 형의 선고, 징계 처분, 그다음에 이런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럴 때는 면직한다 이거예요. 자, 의사에 반한 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일반적인 사안에서 의사에 반해서 면직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면직 사유가 있어가지고, 면직 사유가 있어 만약에 면직을 시켰죠? 면직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를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경찰청장에 뭐 하게 돼 있다? 보고를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장을 거쳐서 가요. 거쳐서. 그래서 거쳐서라는 말. 그러니까 최종적인 보고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시도경찰청장이죠. 근데 이제 거쳐서 가게 돼 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의 폐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배치를 했다가 이제 이 배치구를 빼는 거죠. 빼는 거.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자, 청원주는 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그 다음에 축소되어 있죠. 폐쇄되거나 축소돼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감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폐쇄가 됐으면 폐지, 그 다음에 자 이제 축소가 됐으면 뭐 한다? 감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수가 있다.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청원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보시는데, 일단 다음 사유가 이제 어떤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 청원경찰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했습니다. 특수경비원. 그러니까 경비업부에다 특수경비원 배치했는데, 청원경찰 대체할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 해 자른 다음에 이쪽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자 뭐다 만약에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 감축한다.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해고가 되는 거니까. 사실상 해고잖아요. 그래서 신분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 인원의 변동 사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인원 숫자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다른 장소로 이전했다고 해서 이때 폐지하거나 감축하면 됩니까?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다 폐쇄하거나 축소가 되면 감축할 수가 있어요.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할 목적이나 아니면 인원 감축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는 폐지하거나 축소, 감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알아주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감축을 했어요. 폐지했거나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쭉해서 폐지 및 감축 인원에 쭉해서 통보를 하게 돼 있다. 그럼 통보를 하는데 쭉 해서 이제 누구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냐면, 자, 일단 쭉 읽어보시면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였을 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게 돼 있다. 배치 결정을 한 청원경찰 배치 결정한 있죠? 경찰관서의 장, 그러니까 뭐 시도경찰청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들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사업장이 청원경찰법 시도경찰청장이 자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인 때에는 폐지 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자 뭐다 시도경찰청장이 배치 좀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밝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됐고 뭐 고용보장 노력이 있는데 어쨌든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보장하라는 겁니다. 역시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하거나 배치 폐지나 배치 인원 감축으로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내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 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자 쭉 해서 노력을 하게 돼 있다.
고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 당연한 얘기죠. 사람 함부로 썼다 함부로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됐습니까? 해임까지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이 있네요. 퇴직은 이제 뭡니까? 이제 물러나는 거죠, 스스로. 근데 퇴직이 있는데, 자, 일단 당연퇴직이 있습니다. 당연퇴직은 뭐예요? 그냥 법률의 규정에 따른 거죠. 퇴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뭘 보는 겁니까? 당연퇴직은 퇴직 사유를 보는 거죠. 퇴직 사유. 당연퇴직 사유가 뭐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읽어봅시다. 자, 일단 청원경찰법 5조 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모르고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임용결격사유가 나중에 발각됐습니다. 그럼 당연퇴직 이런 얘기라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자 2호로 가보면 청원경찰법에서 배치 폐지 등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어요. 어쨌든 폐지가 됐죠. 그러면 물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 나이가 몇 살? 60세가 넘으면 퇴직을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퇴직. 그래서 일종의 정년이죠, 정년. 정년이 됩니다. 그래서 자 다만 그 날이 1월 1일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있으면 12월 31일 날 퇴직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휴직 및 명예퇴직이 있네요. 휴직은 잠깐 쉬는 거죠. 그래서 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한에는 국가공무원법.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이쪽.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이 사람들은 그냥 뭐다?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뭐합니까? 이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내용이 있는데 역시 그냥 가볍게 쭉쭉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만 봅시다. 그래서 직권휴직이 있네요.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의하는 경우에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 장기 요양. 그래서 있는데 휴직을 하면 1년 이내. 그래서 그리고 물론 한 번 연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휴직 기간이 3년까지 된다. 뭐 가나에 해당한다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느냐? 휴직이 있네요. 휴직. 그래서 휴직이 있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명예퇴직이 있네요. 명예퇴직. 그래서 자 이제 휴직도 있고 명예퇴직도 있는데, 자 일단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그 다음에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된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퇴직 있네요. 자, 얼마? 20년 이상.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꼭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죠.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직재화 쪽 이런 것도 있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퇴직 시 청원주의 보고 의무가 있네요. 자, 일단 결혼이 생겼으니까 역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보고 퇴직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며칠? 10일. 그다음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가 됐다, 10일 이내 보고하라고 했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복무가 있네요. 복무. 그래서 복무는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뭐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을 봅시다. 자, 그래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규정 준용해가지고 있네요. 준용 규정이 있는데 뭘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여기는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있다? 복종 의무가 있다. 원래 공무원 직급이 있잖아요. 그럼 상급자, 가급자한테 적법한 직무 명령을 내리면 복종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직장 이탈 금지. 그다음에 뭐죠? 비밀 엄수. 그다음에 거짓 보고 등 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용 규정 이외에는 쭉 해서 사업장의 취업 규칙. 그러니까 요런 거. 그러니까 복종, 직장 이탈 금지, 그다음에 비밀 엄수, 거짓 보고 말고는 어떻게 된다? 사업장의 취업 규칙. 요걸 지키는 겁니다. 복무에 관한 규정은 지키면 되겠고요. 그래서 청원경찰은 이제 복무 의무. 그래서 복종,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 그다음에 쟁의행 금지. 요거 중요하네요. 쟁의행위.
요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파업 못한다 이거예요. 파업 못한다. 그러니까 노동자로 보지만 일정 부분 이런 걸 또 제한하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면 근로자로 보지만 그다음에 거짓 보고 이런 됐고요. 그다음에 신분 휴대 증명서 휴대 의무 있네요. 신분 증명서 휴대 의무. 그래서 자 당연히 이제 폐차를 쓰라는 거죠. 폐차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자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형식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뭘 하게 돼 있다? 통일하게 돼 있네요. 사업장별로 통일한다. 그래서 청원주가 발행합니다. 신분증명서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청원주가 비용을 다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휴대하게 돼 있다. 자, 누군지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됐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제 복제와 관련된 얘기 있는데 너무 기술적이죠. 그래서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접근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제복 및 특수복장에 뭐 착용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제복을 입어야죠. 근무할 때 당연히 제복 입는 거죠. 제복 착용. 그 다음에 제복, 장구, 부속물 이런 것들이 뭐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안부령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승인을 받아 착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서 복제에는 뭐가 있다. 이제 요거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복제는 뭐가 있다? 제복과 장구와 부속물로 나눠질 수가 있다. 됐고 그래서 이제 제복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복의 색깔 뭐 종류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기술적이죠.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제복의 형태, 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왜냐? 자기가 고용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죠. 뭐냐?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뭐다?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나 경찰은 아니다. 나 군인은 아니다. 이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사업장별로 뭐라 하겠다? 통일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A는 뭐 A 지금 뭐 빨강색, 그다음 B는 뭐 노란 뭐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아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동무와 기동복의 색상은 청색, 진한 청색. 그다음에 기동 이런 것들 색깔은 청색으로 합니다. 청색. 그래서 그 은행이나 이런 데 가보면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동복 형태 규격인데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구와 부속물의 형태 해가지고 규격 뭐 재질이 있죠. 역시 또 읽으시면 됩니다. 장구의 형태에서 경찰 장구와 같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너무 디테일하죠. 기술적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문제를 통해서 접근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놓고요. 쭉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표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가슴 표장도 이런 거 나오면 문제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나오는 문제가 몇 문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숫자 정도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일일이 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시고 이런 것들은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마지막 것만 좀 볼까요? 여기 자 청원경찰이 뭘 했어요? 퇴직을 했죠.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대여품 있죠. 대여품 빌려준 거잖아요. 반납하라. 청원주에게 반납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죠? 어떤 거였습니까? 복장. 이런 복제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복무, 청원경찰의 이제 복무까지 이제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한의 위임이라는 파트로 들어가는데, 자,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